오늘 밤만큼은 제가 당신을 다시 남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영이의 가장 친한 친구 정미영인 제가 건넨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편 없는 지 벌써 4년째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도 욕망을 억누르는 법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지영이는 출장이라고 했고 동욱 씨는 혼자일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문이 열렸을 때 동욱 씨의 얼굴에는 며칠간 깎지 않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뒤로 점점 무너져가는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살아났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코트를 벗는 소리, 조심스럽게 고르는 숨소리.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뜨거웠고 손이 닿지 않았는데 심장은 먼저 요동쳤습니다. 괜히 시계를 확인하고 괜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쯤인지 가늠하던 바로 그때 동욱 씨의 시선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위로인지 유혹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이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감각을 깨워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왜 시작됐는지, 왜 하필 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영이의 출장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과 과거, 복잡하게 얽힌 인연이 곧 폭발할 것입니다. 이 밤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정미영입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배 나이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 사람을 오래 관찰하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다른 이들이 숨기려는 것들이 제게는 다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해운대 달맞이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년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재혼도 생각해보라는 말, 아직 젊지 않냐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다시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산 18년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꼭 다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보험금이 제법 나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엔 넉넉했죠. 그 돈으로 광안리 해변가 골목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빵을 사가는 곳이었습니다. 바쁘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가게였죠. 이른 아침이면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고 오후가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카페는 적당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자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만은 죽어있는 사람. 한지영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습니다. 성격은 정반대였죠. 지영이는 활발하고 말을 잘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듣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지영이는 제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말이죠. 지영이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고객 관리도 철저했죠. 큰 계약이 걸린 자리에서는 남자들의 시선도 자신의 감정도 철저히 비즈니스로 구분했습니다. 그게 지영이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가끔 지영이의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남성 고객 이야기를 할 때였죠.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그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영이의 남편 이동욱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뒤로 동욱 씨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54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죠. 동욱 씨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서관에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지영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지영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큰 계약, 중요한 미팅, 출장, 그런 말들이 늘어날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오늘도 지영이는 출장을 간다며 제 카페에 들렀습니다. 동욱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이 걱정됐던 겁니다. 요즘 들어 동욱 씨가 너무 내려앉아 있다는 거였죠. 반찬 좀 해다 주겠다는 제 대답에 지영이는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더군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지영이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동욱 보면 미안하고 애들 보면 죄책감 들고 근데 밖에 나가면 또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이상한 거 맞냐며 울먹이는 지영이의 손을 저는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그렇게 위로했죠. 지영이는 울먹이다 웃더니 곧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고 두부조림을 했습니다. 통에 담았습니다. 동욱 씨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지영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동욱 씨네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약간 떨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욱 씨가 멍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했고 면도를 며칠 안 한 듯 수염이 거칠게 나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남자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영이가 부탁해서 반찬을 만들어 왔다는 제 말에 동욱 씨는 고맙다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욱 씨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정확히는 제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죠. 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죠. 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영이와 동갑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신경 썼습니다. 콜라겐을 챙기고 운동을 하는 건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동욱 씨는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겠다며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동욱 씨가 그 뒤를 따라왔어요.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었고 싱크대도 정돈되어 있었죠.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돈된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돈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영이가 출장을 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였습니다. 요즘 밥은 어떻게 먹냐는 제 질문에 동욱 씨는 편의점에서 때운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내일 아침은 꼭 챙겨 먹으라는 당부를 건넸습니다. 동욱 씨는 정말 감사하다며 이렇게까지 해주니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겠다는 제 말에 동욱 씨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저도 마시고 싶다며 커피포트에 물을 받았습니다. 지영이의 집은 제가 수십 번도 더 와본 곳이었습니다. 커피가 어디 있는지 컵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죠. 동욱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엔 신문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인 광고 면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보였지만 다시 지운 흔적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욱 씨 앞에 하나를 놓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 제 커피를 들었습니다. 구직 중이냐는 제 질문에 동욱 씨는 그냥 알아만 보는 중이라며 신문을 황급히 접었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라는 제 말에 동욱 씨의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말, 경력이 있어도 50 넘으면 다들 꺼린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지영이는 요즘 많이 바쁜지 물었더니 동욱 씨는 큰 계약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지영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제 질문에 동욱 씨가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걸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동욱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벌어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빈둥거려도 집안이 돌아간다는 말이었죠. 그게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제가 물었습니다. 동욱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당연히 미안하다고요. 남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동욱 씨는 20년 넘게 책임지셨다는 제 말에 동욱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애들 대학 보내고 이제 잠깐 쉬는 거지 책임 안 진 게 아니라는 제 위로에도 동욱 씨의 어깨는 축 처진 채였습니다. 지영이가 자기를 남자로 안 본다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욱 씨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냐는 제 물음에 동욱 씨는 느껴진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에서 자기는 그냥 가구 같다고요. 있으나 만화한 존재라고요. 지영이가 자기를 쳐다볼 때 눈빛에 아무것도 없다고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동욱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이 문제가 아니라는 제 말에 동욱 씨가 저를 봤습니다. 동욱 씨 스스로가 자신을 남자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지적했죠. 아까 현관에서 절 봤을 때 분명히 있었다고요. 남자의 눈빛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요. 왜 그럴까? 스스로 지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냐는 제 말에 동욱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동욱 씨 옆으로 갔습니다. 동욱 씨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동욱 씨한테서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는 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였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했습니다. 동욱 씨가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제 말에 동욱 씨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를 누를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손을 뻗어 동욱 씨 손등에 살짝 댔습니다. 동욱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이런 걸 모른다는 동욱 씨의 말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왜 이러냐는 물음에 저는 확인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욱 씨가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그냥 꺼진 것뿐인지 말이죠. 동욱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손이 아직 동욱 씨 손 위에 있었습니다. 동욱 씨가 손을 뒤집어 제 손을 감쌌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헷갈린다는 동욱 씨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지영이 친구인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죠. 지영이 친구니까 이러는 거라고 지영이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안 무너지게 하는 거냐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동욱 씨가 아직 남자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 순간 거실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왔고 저희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욱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렸죠.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동욱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힘을 주었죠. 어둠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동욱 씨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남자의 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전은 10분 정도 이어졌지만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시간의 감각은 흐려지고 대신 다른 감각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동욱 씨의 손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차가웠는데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아니, 뜨거워졌습니다. 제 손도 마찬가지였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는 동욱 씨의 말이 어둠 속에서 들렸지만 그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가 안 되냐는 제 물음에
동욱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지영이 남편이고 저는 지영이 친구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호텔. 지영이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머리를 매만지고 향수를 한 번 더 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네. 쉰둘이지만 관리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눈빛이었죠. 방 안에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고 부동산 매매 수수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지영이를 남자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즐거웠다는 남자의 말에 지영이는 그 시선을 알아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아침에 작성하기로 했다는 확인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은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말과 함께 위스키 잔이 지영이에게 건네졌습니다. 지영이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했지만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결혼했냐는 지영이의 물음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됐다고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대답, 그냥 사는 거라는 말. 아내는 아내고 자기는 자기고 그렇게 각자 산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외로우시겠다는 지영이의 말에 남자가 반문했습니다. 지영이도 그렇지 않냐고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정말 외로웠으니까요. 남편이 있어도 아이들이 있어도요. 자기는 그냥 아직 여자라는 걸 느끼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지영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욱 씨네 거실로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아니라는 제 조용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영이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냥 확인이라고요. 자기가 아직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는지 말이죠. 동욱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여자로 안 봤나 보다는 자책이 나왔습니다. 동욱 씨도 무너졌다는 제 말에 동욱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고 남자로서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였죠. 그럼 자기는 바보였다는 말, 아내가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동욱 씨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냥 각자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라고요. 지영이는 지영이 방식대로, 동욱 씨는 동욱 씨 방식대로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동욱 씨의 질문에 저는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욱 씨도 자신을 확인하라고요. 아직 남자라는 걸요. 호텔에서 지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왔습니다. 아, 나 아직 여자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여자구나. 미안하지 않냐는 남자의 속삭임에 지영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더 잘할 거라고요. 더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냐는 물음에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냥 균형이라고요. 남자가 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이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일이니까. 이것도 계약의 일부니까.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동욱 씨네 거실에서 동욱 씨가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는 말에 저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안 멈춰도 된다는 제 말에 동욱 씨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동욱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우리 그냥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지영이 친구도 아니고 지영이 남편도 아니고요. 동욱 씨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고맙냐는 제 물음에 동욱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다시 남자로 만들어줘서요. 그날 밤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호텔에서 지영이는 낯선 남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욱 씨네 집에서 저와 동욱 씨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밤 다른 곳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사랑이 아니었죠. 지영이는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고 동욱 씨는 남자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동욱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얼굴 같았죠.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붙잡힐 생각도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탁자 위에 놓인 결혼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지영이와 동욱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호텔에서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이는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가야 한다는 지영이의 말에 남자도 옷을 입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프로라는 말에 지영이는 당연하다며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동욱한테 더 잘해줘야지. 반찬 많이 해놓고 다정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균형을 맞춰야지. 그게 지영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동욱 씨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그날 밤일 뿐이라고 서로 확인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카페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고 커피를 내렸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흘러갔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8살 여자 정미영의 눈빛이 아니라 그냥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여자의 눈빛이었죠.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들어간다는 말, 계약 잘 됐다는 말, 이번 달 실적 1년치는 벌었다는 들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동욱 좀 봐줬냐는 질문에 저는 반찬 좀 갖다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지영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요즘 동욱이 너무 풀이 죽어 있어서 걱정이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잘 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던데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라는 지영이의 말, 오늘 집 가면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는 말, 그동안 고생했을 테니까 잘해줘야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밝게 웃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지영이 방식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제가 한 게 맞는 건가? 동욱 씨를 살려낸 건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든 건가?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카페로 왔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짙었습니다. 피곤함을 가리려는 화장이었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자리에 앉은 지영이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출장 다녀오니까 완전 녹초라는 말이 나왔어요. 많이 힘들었냐는 제 물음에 응 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지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욱이가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동욱이가 다르더라는 거였어요.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엔 자기를 보면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어제는 똑바로 쳐다보는 거래요. 그것도 남자 눈으로요. 저는 커피를 컵에 따르면서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냐는 제 말에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당황스럽다는 말, 오랜만이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동욱이가 자기한테 그런 눈빛 보낸 지 정말 오래됐다고요. 저는 커피를 지영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동욱이가 먼저 손을 잡더라는 지영이의 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랬대요. 동욱이가 먼저 손 잡은 게요. 그리고 말하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분명히 좋은 건데 왠지 무섭더래요. 왜 그러냐는 제 물음에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동욱이가 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사흘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제 말에
지영이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 자기가 반찬 갖다 준 게 그렇게 좋았을까? 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왔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죠.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나 보다는 제 짧은 대답에 지영이는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고요. 동욱이가 갑자기 이러니까요. 자기도 자기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욱은 동욱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거, 그게 편했다고요. 근데 동욱이가 이렇게 변하면 자기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지영이를 봤습니다. 변하기 싫다는 지영이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지영이가 말했어요. 모르겠다고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게 편한 건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욱 씨가 달라진 건 좋은 거라고요. 지영이는 그동안 바깥에서 뭘 찾았냐고요. 남자를 찾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집에 있는데 왜 부담스러우냐고요. 지영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났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봅니다. 미안하다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좋은 거잖냐고요. 남편이 다시 남자가 됐잖냐고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안 찾아도 되잖냐고요. 지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자기도 익숙해진 거래요. 자기 방식이에요.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냐고요. 천천히 바꾸면 된다는 제 말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으니까 모른다고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 없다는 말이 몰라라는 말이요. 저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는 지영이의 사과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좀 예민했나 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나도 좀 그랬다고요. 지영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래요. 동욱도 보고 같이 밥 먹자고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동욱 씨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동욱 씨와 지영이를 함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알았다는 제 대답에 지영이가 6시쯤 오래요. 된장찌개 끓일 거라고요. 지영이가 나가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건가요? 동욱 씨를 살려낸 건 맞습니다. 동욱 씨는 다시 남자가 됐으니까요. 그 남자가 지영이한테 돌아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가요? 저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욱 씨를 가지려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저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지영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욱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요. 어서 오세요. 라는 동욱 씨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짧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욱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욱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뒷모습을 따라오는 시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지영이는 달랐습니다. 밖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죠. 뭐 도와줄까? 라는 제 말에 지영이가 거의 다 됐다며 앉아있으래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욱 씨가 마주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흘 전 이 소파에서 저희는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했었죠. 커피 드릴까요? 라는 동욱 씨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럼 차라도 라는 말에 정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동욱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지영이가 뭔가를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욱 씨는 저를 봤습니다. 그날 고맙다는 동욱 씨의 작은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저는 동욱 씨를 봤습니다. 동욱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영이한테 제대로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답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답게. 동욱 씨는 이제 지영이의 남편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잘 됐네요. 라는 제 짧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밥 먹자고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지영이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진수성찬이라는 제 말에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동욱이 고생했다며 그동안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까 잘 먹여야 한다고요. 지영이가 동욱 씨 그릇에 불고기를 넣어줬습니다. 동욱 씨가 고맙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지영이의 물음에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는 잘 된다고요. 지영이가 이제 누구 좀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괜찮다는 제 말에 지영이가 무슨 소리냐며 아직 젊은데 재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얘기하기 싫다고요. 지영이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런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제 변명이 이어졌어요. 알았다는 지영이의 말에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뜨거웠습니다. 동욱 씨가 제 그릇에 불고기를 넣어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제 말에 동욱 씨가 아니라고 그동안 신세 많이 졌으니까라고 했습니다. 동욱 씨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지영이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동욱이 많이 달라졌다는 지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다는 말, 어디서 이렇게 변하는 법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동욱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는 지영이의 물음에 동욱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영이한테 미안했던 것들이요. 동욱 씨가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미영이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요. 사이 좋은 거 보기 좋다는 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냐는 지영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고요. 일찍 들어가서 쉬라는 지영이의 말에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맸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날 밤은 그냥 확인이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복도에 동욱 씨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욱 씨를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욱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하냐는 제 물음에 동욱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을 생각 못했다고요. 저는 동욱 씨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전 처음부터 동욱 씨를 지영이한테 돌려보내려고 했다고요. 지금이 딱 제가 원하던 거라고요. 정말이냐는 동욱 씨의 물음에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라고요. 그럼 왜 우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는다고요. 눈이 빨갛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동욱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잊어야 한다는 제 말에 동욱 씨가 물었습니다. 잊을 수 있냐고요. 잊어야 하니까 있는 거라는 제 대답에 저는 동욱 씨 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가겠다는 제 말에 지영이가 약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며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맛있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는 지영이의 말에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욱 씨가 복도 끝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동욱 씨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이 그냥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욱 씨는 지영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영이를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했고 카페에 들르겠다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카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동욱 씨의 손 온도, 숨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마주친 그 눈빛. 어느 날 오후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되냐고요. 카페로 가겠다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30분 뒤 지영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라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작성은 다 했다고요. 제출만 안 했다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냐는 제 물음에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동욱이가 그날 밤 저랑 있었던 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의 감이라고요. 그날 저녁 제가 갔을 때 둘 다 이상했다고요. 눈빛이, 분위기가요. 그리고 동욱이가 달라진 이유를 알 것 같더래요. 화났냐는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요. 제가 동욱을 살려줬다고요. 자기가 못한 거리요. 지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나쁜 여자래요.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바깥에서 남자를 찾았다고요. 그게 편했다고요. 동욱한테 미안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제 생각은 달랐나 봐요. 동욱을 다시 남자로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동욱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라고요. 지영이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가고 난 뒤에 동욱이랑 얘기했대요. 술 마시면서요. 동욱이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영이도 솔직하게 말했대요. 자기가 밖에서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요. 동욱이가 울더래요. 한참 울었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래요. 자기도 미안하다고요. 남편답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지영이가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지영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둘이 서로 안았대요. 오랜만이었대요.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남자로 여자로 본 거래요. 근데 말이야 라는 지영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대요. 동욱은 변했는데 자기는 변할 수 있을까? 밖에서 남자 안 만날 수 있을까? 동욱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 작성했대요. 동욱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변할 자신이 없어서요. 제출했냐는 제 물음에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더래요. 동욱 얼굴 보니까요.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아냐는 물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지금 변하고 싶어 하잖냐고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는 지영이의 말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거라고요. 거짓말이라는 지영이의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동욱을 좋아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웠다는 지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자기는 자기 얘기만 했다고요. 괜찮다고요. 이제 우리 각자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영이는 동욱 씨랑 다시 시작하고 저는 저대로요. 며칠 뒤 저는 지영이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도 너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요. 여자로 살고 싶은 게 죄는 아니라고요. 다만 이제는 집에서 찾으라고요. 동욱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일주일 뒤 지영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고요. 이혼 서류 찢었대요. 동욱이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대요. 쉽진 않겠지만 해볼 거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저는 욕망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남의 인생을 훔치지 않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자 하나를 살려냈고 부부 하나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48배 나이에도 혼자 사는 여자로도 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과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미영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친구의 남편을 살려주고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영이었다면요. 남편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을까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50 가까운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외로워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